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1월 FOMC 경계 심리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498선에 마감해 주었고요. 코스닥은 818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 쏠림 심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는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랑톡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6679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좀 올랐지만 우리 증시 역시나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사실 자동차 쪽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이 지난 10월 말에 반등을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1월 2일 날을 고점으로 시장은 하락했다가 지금 우리가 한 일주일쯤 전부터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는데 반등을 시도할 때 주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자동차고 두 번째가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지수는 지금 올라갔다가 빠지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주 관련해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해도 꽤 올라왔던 자동차, 자동차와 2차 전지였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장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2차 전지하고 자동차 관련 종목 현재가로 다 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요. 팔자마자부터 시장이 확 빠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우리가 추세장으로서의 매매가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시는 변동성장이지 추세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급등의 대세장을 만날 뿐이고 대부분은 오르면 패고 오르면 팹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장과 우리 장은 결이 다릅니다. 미국은 연일 신고가로 올라가지만 우리는 근처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체의 성장 동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시장이 조정 나올 때만 매수했다가 반등 좀 나오면 팔아먹고 다시 조정 나오면 매수했다가 반등 좀 나오면 팔아먹고 그러다 이게 장이 조정이 아니라 급락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럼 인버스 잡아서 하락에 공략해서 좀 수익을 내고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코스피 장세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오늘 시작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여러분 현재 올해 주도주 섹터 그리고 지금 주식을 어디쯤에서 건드려야 되고 어디쯤까지는 장이 하락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저녁에 6시 정각부터 밤 9시까지 3시간 동안 설명을 드립니다. 주식 얘기 1시간 정도와 선물옵션 얘기 2시간 정도 할 텐데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주식은 여러분 어때요? 올라가야만 수익입니다. 상승해야 수익 나는 거예요.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공매도 하잖아요. 주가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으로 매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증거금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주식만 하시면서 나는 주식을 하니까 안전해. 선물옵션은 위험해.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이 하락장일 때 주식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또 주식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맥을 못 춥니다. 다 빠집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하락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물옵션 같은 양방향 상품입니다.
양방향이 뭐냐면 상방에다 베팅하는 주식 같은 상품을 상방 베팅 상품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락하면 손해나죠. 선물 옵션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 상방에 베팅하고요, 떨어질 때 하방에 베팅하고요, 방향성을 양쪽을 다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꼭 올라가야 될 주식 종목이 한 2,400개 되거든요. ETF까지 하면 3,200개 됩니다. 3,200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올라갈 종목만 내가 골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장이 어려울 때 다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상방이냐 하방이냐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3시간 동안 선물 옵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에서 어떤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고 어떤 차트가 내려가는 차트인지,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봄까지 우리가 저는 하락장으로 봐요. 그래서 장이 빠질 때 어떤 섹터를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 생방송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 자체가 저한테 35분밖에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장작 3시간 동안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가능한 방법을 여러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 톡방 안으로 이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다른 방 아니고요. 지금 열려있는 이 방에서만 온라인 특강에 대한 입장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다른 톡방에 계시는 분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열어드린 이 톡방으로 다 들어오셔서 이 톡방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톡방 안 되고 지금 열려있는 이 톡방에 오늘 들어오시는 분 한해서만 내일 여러분 온라인 특강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하락장 속에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노란 특방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양방향, 상방이냐 하방이냐 둘 다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입니다. 바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한 다음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참여 코드 6679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포맷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오늘 어떤 강의인가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주식은 상승하고 떨어지면 하락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ETF 중에 인버스라고 하는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상품의 ETF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선물의 매도와 풋 옵션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식 파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1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연말에서 연초 정도의 고점이 형성되고 조만간 1월쯤에서 시장 빠질 거예요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인버스를 계속해서 공략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수하셨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심의 규정상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웬만한 중견 기업의 1년 연봉 이상의 수익을 인버스로 내셨습니다.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언제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때입니다. 보시면 제가 인버스를 여러분 공략했을 때가 여기 12월 말이거든요. 12월 말 1월 2일 날 시초가에 잡았는데 이게 쭉 치고 올라와서 이 위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차익 실현 끝내고 시장 인버스가 슬슬 조정이 나오려면 시장은 단기 반등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하락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상승이 강한 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시 반등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장이 아닐까라는 것이 현재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얘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어저께 종가상 제가 잡은 거거든요. 차트를 제가 방송 자료를 어저께 만들어서 방송국에 보내니까요. 그런데 어제 종가만 해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쭉 올라가다가 시장이 좀 이상했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해서 보니 주도로 지금 올라가는 섹터 자체가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HTS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장에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아침에 추가 상승하다 말고 그냥 밀려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시장이 꺾일 것 같다 싶어서 코덱스 레버리지 전량 청산이라고 여러분께 문자를 드렸는데 자, 그때가 제가 어디다 드리냐면 여러분 아까 단톡방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이렇게 시장의 중요 구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점에서 슬슬 매수할게요 이야기하는 자리와 다 팔고 나가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어저께 아침 이렇게 움직여서 아까 현재가에 다 팔을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여기 9시 40분에서 여기 10시가 조금 못 되는 시간대에 다 팔을게요. 무너지려고 폼을 잡기 시작할 때 다 판다고 이야기했고 그 뒤부터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타점의 문제가 있다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인버스가 완전히 바닥 잡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꺾였던 것이 다시 이렇게 인버스가 막 올라가는 이런 장으로 당장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등락의 과정을 이제부터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죠?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주도 섹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도 섹터를 이야기 드릴 때 첫 번째 반도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코덱스 반도체만 보시면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덱스 반도체 이 안에 반도체 섹터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언제 다 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코덱스 반도체를 10월 말에 잡아서 여기 1월 2일 날 다 팔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빠질 때 여기서부터 반도체 슬슬 반등 나오는 거 단타 치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얘가 이 차트의 모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럼 반도체 우리가 이 코덱스 반도체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 코덱스 반도체보다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반등하는 폭이 훨씬 더 약하죠. 세지 않은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SK 하이닉스거든요. 보시면 얘는 좀 세죠. 그죠? 좀 더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차트가.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보실래요? 비슷하죠? 그 다음에 리노공업 보실래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DB하이텍 보실래요? 한참 밑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DB하이텍을 샀어. 되게 곤란하지 않을까요? 다른 종목 막 올라오는데 나는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TCK 보실래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HPSP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 만약에 원익 샀으면 나는 반도체 다른 거 올라갈 때 나는 손해볼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한미반도체 보실까요? 그냥 평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TS 비슷합니다. LG전자 바닥 놀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LG이노텍 보시면 LG디스플레이 전부 다 바닥에 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코덱스 반도체에 속해 있는 10개가 좀 넘는 종목인데 가만히 차트 모양새를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사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여러분 보셔도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 이거 하나 사는 게 훨씬 더 고가놀이하고 있고 훨씬 더 시세가 낮다라는 게 여러분 충분하게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내가 종목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개별주 정말 잘하고 잘하시는 분이면 이 방송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하시면 되지 이거 방송 보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굳이 도움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심자에서 중수 정도, 초중수 정도 몇 년 안 되신 분 만약에 이걸 참고해서 보시려고 하는 분이라면 저라면 종목 개별주를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톡방에 오시면은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게 만약에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한 대여섯 번의 매매를 한다고 들면 한 대여섯 번 중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해요. 거의 ETF만 가지고 거래합니다. 이유는 실수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내가 골랐는데 똑같이 반도체 다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종목을 잘못 골라버리면 실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ETF 위주로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차트 모양을 보시게 되면 지금 얘는 이렇게 M자형 패턴으로 해서 꺾여서 조정이 들어가려고 폼을 잡아요. 그럼 반도체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수가 당장 좀 반등해도 빠지고 반등해도 빠져서 연속성 있는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도 섹터. 왜냐하면 시총 전체 1등부터 우리가 쭉 뽑으면 한 30%, 35%에 해당하는 정도가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돌아가기는 현재로서 어렵다. 좀 더 조정이 나오고 나서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자, 아까 반도체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볼게요. 우리가 단기 저점으로 자동차를 이야기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음봉 3개째 치는 날, 이날 여러분께 자동차가 단기 반등할 것 같아요. 사세요. 1월 22일입니다. 1월 22일 날 여러분께 17,500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올라요? 쭉 올라와서 19,000원. 그럼 여러분 17,500원이 19,000원이면 한 20%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17% 정도, 18% 정도 수익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동차, 그럼 자동차 관련 ETF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놈이 셌고 어떤 놈이 약했는지 한번 우리가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아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는 기아랑 현대밖에 없어요. 쌍용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종목 투자로서는 꽝이니까요. 그러면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기아가 세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 차트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시장이 올랐다 눌릴 때, 다음 조정이 올 때 나는 자동차 중에 뭐 살 거야 물어보면은 올라갈 때 탄력이 좋았던 기아를 최우선 순위로 사시는 게 맞겠죠. 개별주를 사실 때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또 하나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시게 되면 얘는 극명히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앞전 고점을 근처도 못 왔네요. 그리고 오늘 장대 음봉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동차는 2개입니다. 완성차와 부품업체 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차를 보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현대차에 투자할 거야, 기아 투자할래라고 보면 기아입니다. 내가 만약에 제네시스 타, 난 제네시스가 좋아. 그래도 기아에 투자하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수익률이잖아요. 나는 그랜저가 좋다니까? 아니 나는 K5, K7 싫어. 그래도 투자는 기아에 하는 겁니다. 왜요? 수익률이 좋은 상품에다가.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볼 때 끼가 있는 종목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잘 보세요. 10월 말에 저점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12월 28일 날 고점 찍고 죽어요. 우리가 시황대로.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얘는 올라올 때 직전 고점을 근처도 못 올라왔다. 그러면 다시 떨어졌다 올라올 때도 현대차는 그만큼 탄력이 둔화되겠죠. 근데 기아 한번 보십시오. 얘는 어때요? 바닥에서부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빵 치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사이클도 얘는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기아가 좋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자동차 관련주, 2차 전지주 몽땅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팔아라라고 톡에다 글을 팡 드린 이유는 자 여러분 톡방에 왜 들어왔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거의 올해 들어서 종목 사라고 한 게 사실 이 자동차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바닥 매수한 거밖에 없어요. 올해 들어서 인버스 한번 했다가 팔아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매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인버스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1월 12일부터 단기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거 하고 2번밖에 안 했습니다. 1월달 지금 오늘 30일입니다. 2번밖에 매매 안 했어요. 1월달.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타이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그럼 자동차 중에 부품주 한번 보실래요? 자, 한국 타이앤테크놀로지. 얘는 여전히 고점에서 음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 나 뭐 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타이앤테크놀로지예요.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밑에 보세요. 현대 위아 보실래요? 얘는 어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찍고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이번 반등에 아까 완성차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직전 고점이랑 한참 이격이 있죠. 그러면 얘는 내가 사가지고 마음고생할 거야. 물론 싸니까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탄력이 좋은 놈을 거래하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자, 모비스 보실까요? 얘는 더 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위아는 얘가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앞전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좀 높고요. 그리고 반등하는데 얘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모비스 보실래요? 모비스는 얘는 앞전 바닥보다 오히려 앞전 바닥이 여기 1번이고요. 지금 바닥이 여기 2번이에요.
야, 저점이 낮아진다? 그럼 얘가 상승 전환될 수 있을까? 아니야. 하락종 반등이야. 그래서 모비스 같은 종목을 거래할래? 위야 거래할래? 당연히 위야. 차트 고르는 방법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적게 눌리고 올라갈 때 다음 탄력이 돼 세게 가는 놈. 이게 제일 좋은 놈이에요. 소위 말하는 끼가 있는 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놈은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파트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강북에 있는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아파트 똑같이 30평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강남 아파트는 30평대가 30억 갈 때 강북 아파트는 한 15억 정도 가고 저 변두리로 가면 10억 밑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똑같이 8사형 아파트는 구조 비슷합니다. 예, 주변에 보면 다 밥집 있고 뭐 학교 있고 다 비슷비슷한데 왜 여기는 10억이고 여긴 20억이고 여기 30억일까요? 값어치가 미래 가치도 마찬가지. 그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바보여도 내가 부동산 전혀 몰라도 여러분 이번 하락장 이후에 다시 상승장이 몇 년 내에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는 큰 인플레이션장이 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으세요? 강북입니까? 강남입니까? 당연히 강남이에요. 지방입니까? 서울입니까? 당연히 서울이에요. 왜? 얘가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착각을 하시는 게 많이 떨어져서 싼 거 자꾸 고르시는데 싼 거 비지떡이라는 우리 어른들의 말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도도 보실래요? 얘도 보시면 조금 낮죠? 그러면 저는 모비스는 안 하고 만도. SL 보실래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부품주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위아 그리고 저는 SL 이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패턴이 이게 좀 나은 것 같고요. 그중에 만약에 원탑이 뭐냐라고 물으면 한국 타이엔테크놀로지가 혹시 올 봄 안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거의 최하 50% 이상 거의 몰빵 수준으로 때려박겠다. 들이박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작년에 가을에 제가 엄청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한국 타이엔테크놀로지 되게 좋다. 보시면 떨어진 적이 없어. 횡보 말고는 떨어진 적이 없어. 이해되실까요? 올라오면 안 내려가. 일단 올라오면 안 내려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발굴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랑 체크되셨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이것저것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2차 전지 ETF 말씀드렸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단기 저점에서 바닥 한번 반등하겠네요. 이야기 드린 게 언제냐면 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때가 12,000원에서 11,800원 왔다 갔다 할 때였고요. 우리가 엊그저께 빵 하면서 4.5% 5% 정도 올라왔고 오늘 쭉 올라오다가 저는 좀 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흐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여러분께 톡방에다가 글을 띡 드렸죠. 자, 뭐였냐면 여기입니다. 아침에 시작하고 찍 눌렀다가 올라가길 가나보다. 근데 얘가 다시 내려와요. 자, 근데 올라올 때 반등 탄력이 약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쯤 여러분께 톡을 드렸습니다. 톡방에다 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 이따 다 던지겠다.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일단 다 파십시다. 왜?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탄력이 너무 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어땠죠? 종가 저가로 패버립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종목을 잡아주는 것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빠질 때 이 빠질 거니까 일단 현금 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경제TV 나오셔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저도 시청자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18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그런데 18년 전에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경제TV 보고 뭐 경제 강의 들어다니고 세미나 들어다니고 이것저것 들어가잖아요. 빠지고 나면 그러게 현금화해야 된다고 이제서 떠들어. 참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지 않아요? 우리가 빠지려고 할 때 정리시켜줘야 현금 갖고 있어야 내가 손해가 안 나지. 혹은 하방을 배팅을 시키든가. 근데 이게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서 장이 얼마나 더 빠질걸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뒷북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남의 자다가 봉장 두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한번 보시죠. 시장이 주도주 섹터 3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시총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다가 눌리고 가다 눌리면서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식 신규 매수할 시기인가요? 아니면 현금 확보하고 추가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자동차 섹터 그나마 반등 나오던 거 장대 음봉 나왔는데요. 내일과 모레장 보겠습니다. 이틀 정도 안에 시장이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한다면 시장은 추가 반등 생각하고 저 단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일과 모레 중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없다면 저는 공격적으로 인버스 배팅으로 시장 주가 하락에 배팅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입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사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건들지 않는 걸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종목 삭제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다음 몇 가지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시장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직전 저점 5,300원까지 빠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건들지 않습니다. 이커머스입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저희 끝낸 상태입니다.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현재 살 섹터가 없어 보입니다. 운송입니다. 고점 섹터입니다. 1월 중순에 다 팔고 나가라 이야기 드렸고 이제 조정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4,200원에서 4,300원까지 빠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임 레저입니다. 게임 산업 분야만 지금 단기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얘는 한 7,000원에서 7,200원 정도까지 볼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단타 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게임 산업에서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여행 레저입니다. 들었다 뺐다 하면서 중장기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시마다 꾸준하게 모아가는 섹터로 저는 여행 레저 산업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헬스케어입니다. 단기 반등을 한 번 더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헬스와 바이오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물려서 저는 패스. 그다음에 철강입니다. 단기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정도나 다음 주 정도의 시장이 전 하락이 아닐까 싶어서 하락이 나올 때 우리 뭐 살 거냐면 철강, 건설 섹터 여러분 집중적으로 매집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로 뭘 볼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얘들을 저는 집중적으로 여러분 매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이번에 떨어질 때 뭘 볼 거냐면 삼성전자를 좀 고려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여기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여기까지 제가 거래를 하겠습니다. 타점은 언제 말씀드린다고?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특강에 오시면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섹터는 기아와 현대 중에는 기아의 비중을 놓겠다. 한국 타이어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만도, 그다음에 SL 정도 볼 생각인데 자동차 섹터는 비중을 한 20% 정도,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는 30% 정도, 그다음에 2차 전지는 10% 정도 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CJ 대한통운인데 이제 슬슬 고점 다 와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내내 7만 원, 8만 원대 집중 매수하자 했는데 12만 원, 13만 원까지 오면서 수익률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0% 차익 실현한 상태고 나머지 지금 12만 원 깨지면 전부 정리하세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될 시기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목들 쭉 보시게 되면 이번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종목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 두 종목이 조만간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종목입니다. 조선주 여러분 실적 좋은 거 다 아실 겁니다. 가격 충분히 망가져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조선주로 돈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운송 조선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조만간 매수할 생각,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려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떨어질 때 여러분 조만간 우리 저기 뭐죠? 4월 달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마다 계속 선거 나오는 사람들 맨날 떠드는 얘기 뭔가요? 집을 공급하겠다. 부동산 정책 한 번도 안 빼먹고 얘기하거든. 참 성실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마음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거는 굉장히 성실한데 액션은 안 성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GS건설하고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떨어질 때마다 사겠다. 지금 단기 반등 나온 상태로 차익 실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떨어질 때 저는 뭐 사냐? 여러분 아세아시멘트 어저께 제가 여러분 톡방에다 글 드렸습니다. 1,250원 이하에서 매집을 좀 하십시다. 언제? 한 2, 3주 정도 걸려서 아세아시멘트 매집하겠다라고 그랬고요. 쌍용 CM이 오늘 또 날아갔네요. 예, 어제 그제부터 계속 시멘트주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상승장에 시멘트주는 왜냐하면 실적 앞에 장사 없습니다. 시멘트값 여러분 최근 2, 3년 동안 한 70%에서 10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거고 지금 신규 아파트 잘 건축 못하고 있거든요. 원자재값 올라서. 그래서 공급이 점점 부족해요. 그러면 선거 통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공급은 부족한데 그러면 수요는 막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더 오를 거예요. 지금 2배쯤 오른 것보다 아마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회사 주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려도 내가 죽어도 여기서 난 절대 손해 안 보는 섹터가 뭐냐라고 하나만 꼭 찍어라 얘기하면 지금 시점에서 시멘트예요. 아시겠죠? 지금 시점에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중에 뭘 골라? 제발 좀 골라줘. 여러분 뭐라고요? 아세아시멘트, 쌍용 CME 그리고 성신양회 이 세 종목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집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여기 장 조정 나올 때마다 아세아시멘트, 그다음에 쌍용 CME, 그다음에 성신양회 얘들은 죽어도 손해 안 나니까 절대로 안 나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쟁 나지 않는 한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 매집할 때 천천히 내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했고 천천히 사놓으시잖아요. 그럼 봄쯤 돼가지고 확 올라갈 때 굉장히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철 종목들이 뭐냐면 고려아연입니다. 그래서 46만 원 밑에서 받아라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천천히 우리가 10,000원 빠질 때마다 조금 사면 돼요. 46만 원, 45만 원, 44만 원 천천히 사다가 제가 물량을 실어야 될 때는 자 비중 몇 프로 채우세요라고 얘기를 톡방에다 확 드려요. 톡방 여러분 들어와야 될까 안 들어와야 될까?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톡방에 지금 오픈된 이 톡방에 들어오셔야 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톡방에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어떻다고요? 주도주 섹터는 조정 나오고 있고 주도가 아닌 놈들 위주로 간다. 그중에서 제일 원탑은 뭐다? 시멘트고 그다음에 건설이고 철강이다. 근데 건설 철강은 반등 나왔다 지금 조정이 좀 나와야 되니 시멘트가 바닥이니까 걔를 먼저 사고 그다음에 다른 놈들 조정 나오면 살 거야. 그러면 조정 나올 때 그러면 주도주는 내려올 때 뭐 살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도주 중에 자동차를 먼저 살 거고 반도체가 좀 더 빠지면 살 거야. 지금 내가 뭔가 세게 살 수 있느냐? 아직 세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살려면 뭐나 사? 시멘트나 사.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전에 전문가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봤고요. 또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6시부터 9시까지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내일 6시부터 9시에 진행할 온라인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만이 내일 하는 공개 방송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 방송 도대체 어떤 방송인가요? 제가 서울경제TV 통해 가지고 사실 온라인 특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서울경제TV를 출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력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근데 지금 큰맘 먹고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 특강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톡방 안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이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입장 링크를 드려요. 그럼 그 링크 주소를 누르고 온라인 강의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께는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에 대해서 링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은 상승해야 수익이고 하락하면 손해가 나요. 그럼 왜냐하면 주식은 단방향 상품입니다. 상승으로 올라가야만 수익 나는 단방향 상품인데 선물 옵션은 양방향이에요. 상승 방향을 선택하면 나는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락 방향으로 내려가면 하락 방향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오늘 오전부터 쭉 빠졌잖아요. 점심때까지 쭉 빠지다가 1시 넘어서 2시 넘어서 반등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4시간 가까이 빠졌는데 그 하락 구간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주기적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사실 선물 옵션 양방향 상품 여러분 거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잡아드리고 상승장 하나, 하락장 하나 이렇게 한 2-3개씩만 패턴을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봐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에서 제가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선물 오늘 기준점은 얼마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가고 내려갈 때 어떻게 가고 이렇게 시황을 매일 드려요. 근데 이 시황을 드린 선물 지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물 차트 5분봉을 꺼내놓고 제가 그려드린 그 차트에다 수평선 이렇게 그려놓으시게 되면 오늘 장 상방이다 하방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내일 6시에 활용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제가 이제 15분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간단하게 개념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선물은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지수를 올라간다라고 볼 때는 야 오늘 올라간다 그럼 주식하고 똑같이 선물 여기 10개 하나 매수할게라고 이렇게 주문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여기서 주식처럼 그냥 차익 실현 10개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지수가 올라간다. 나는 이렇게. 자, 이거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하락이야, 오늘 아침처럼. 그럼 어떻게 돼? 주식 큰일 났다. 팔고 나서 할 게 없어요. 떨어지는 거, 야, 피하기 잘했다.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 선물 옵션은 선물 매도할 수 있어요. 자, 선물이라는 종목하고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얘 둘 다 상방이냐 하방이냐 방향성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선물은 올라가는 걸 매수 진입이라고 얘기하고요. 내려가는 걸 매도 진입이라고 얘기해요. 옵션은 올라가는 걸 콜 옵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내려가는 걸 풋 옵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롱숏이라고 얘기하죠. 롱이 올라가는 콜 옵션 얘기하는 거고 숏은 내려가는 풋 옵션을 이야기하거든요.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러면 양쪽 다 할 수 있구나. 오케이, 접수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자, 그러면 다음 차트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보시게 되면 얘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오늘처럼 어떻게 돼요? 훅 빠지죠, 이렇게. 그럼 내가 이 빠질 때 선물 매도를 수익을 낼 수 있게 되고 저점이 완성되고 이렇게 올릴 때는 나는 선물 매수로 또 눌렀다 올라갈 때 선물 매수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올라갈 종목을 바로 못 찾으면 종목 찾기 힘들잖아요. 주식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은 이렇게 내가 대응할 수 있구나. 그럼 뭘 가지고 과연 올라가냐 내려가냐 선택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옵션을 가지고 보시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C, 콜 옵션 차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P, 풋 옵션 차트입니다. 자, 콜 옵션은 지수가 올라갈 때 상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콜 옵션에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가격이 2.50인데 자, 이 기준이 깨진다는 얘기는 콜옵션이 올라갈 놈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수 방향은 어떻게 될까? 하방으로 가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시소라고 생각하세요. 콜이 내려가면 풋이 올라가고요. 풋이 내려가면 콜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놈이 무너지고 내려가는지만 내가 판단하면 방향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콜이 무너졌냐, 풋이 무너졌냐만 보면은 방향 쉽게 할 수 있어. 되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풋이 확 올라가면서 바닥에서 2배 정도 시세가 나면서 하락장에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게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씩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준점이 여기야. 중심축이 이게 중심이에요. 그럼 이 중심을 가지고 나는 콜 그리고 풋 이렇게 기준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얘기할 때 오늘 콜 옵션 기준점이 만약에 2.5야. 그리고 풋옵션 기준점이 만약에 1.2야. 요거 여러분 이거 가격은 그냥 주식 가격이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이거 5,000원이야. 얘 7,000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옵션은 소수점 2자리까지 숫자를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 개념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콜 얘가 무너진다. 그래? 그럼 나는 뭐야? 하락 봐야지. 그럼 나 뭐 사야 돼? 풋옵션 사면 돼요. 이거 사면 돼. 되게 간단하죠? 반대로 풋 기준점이 무너졌네? 그럼 뭐 하면 돼? 올라갈 거니까 콜옵션 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놈이 깨졌는지만 보면 돼. 여러분 잘 보시다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맞박 터진 놈. 아시겠죠? 기준점 깨지고 맞박 깨진 놈. 야, 쟤 피 흘린다. 그럼 난 뭐예요? 옷이 반대 방향. 야, 척 터지. 아파. 그럼 왜? 맞았잖아. 그럼 반대 방향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깨졌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 어렵다? 아니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자, 기준점 잡는 방법은 내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개 사례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게요. 자, 12월 29일 날이거든요. 보시면 저희 교육생분들의 수익이에요. 쭉 보시면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여기 뭐 3P, 5P, 10P, 뭐 20P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자, 왜 그랬나 볼까요? 상승장에서 주식만이 돈을 번다 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주식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콜옵션이 시작부터 선물 시작하자마자부터 1시간 반 흔들다가 빵 올리면서 어저께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은 저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하루에 30%밖에 못 가요. 상한가가 최대 30%입니다. 그런데 콜옵션요? 어제 얼마나냐면 400%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와. 400%? 원금의 4배?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깨먹은 것들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자, 선물 차트만 보면 잘 모르겠죠? 자, 옵션 차트 한번 보실까요? 시작하자마자 장이 출발하고 그럼 뭘 가지고 볼 수 있느냐? 아까 기준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콜옵션 1.47이 기준이야. 자, 풋옵션은 여기 3.02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점을 풋이 깼네. 그럼 어떻게 돼? 풋이 망가지죠. 풋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갈까? 콜을 사서 끌고 올라가면 돼. 그래서 어저께 콜옵션이 여기 저점에서부터 보시면 여기 싼 거는 위클리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0.4부터 시작해가지고 1.8까지 거의 400%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엄청난 장이죠.
그죠?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주식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선물 옵션의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구나. 자, 우리가 또 하나 한번 보시죠. 그러면 1월 26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시밖에 안 됐는데 수익 인증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한 분은 75%고 또 한 분은 여기가 370%의 수익률이 표시가 되고 화면에 아마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어땠냐면 장 출발하고 나서 아까랑 똑같죠? 시작하고 나서 속임수로 확 밀었다가 급등을 해요. 콜에서 대박이 나고 종가의 풋옵션이 300%, 3배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나는 주식만 했을 때 만약에 오전하고 끝난 사람은 상관없는데 오후까지 한 사람은 손해 크게 보겠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기준점 뭐 한다고요? 시작하자마자 오케이 풋옵션 3.5, 풋옵션 4.22 못 넘는구나. 저항 기준 붕괴 그러면 얘가 무너지니까 난 뭘 사? 콜 사서 이만큼의 상승을 먹는다. 방향성 여러분 찾는 법 이해되셨어요? 선물 옵션 안 어려워요. 기준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선물 옵션은 기준점만 잡으면 돼요. 기준 딱 잡아. 기준 잡고 콜, 풋 그중에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잠깐 지켜봐.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가를 깼느냐. 깼으면 얘 말고 반대 방향 지킨 놈을 사면 돼요. 쉽죠? 됐죠? 자, 보시면 얘는 12월 20일 건데요. 이건 제 계좌예요. 제 겁니다. 보시면 여기 수익률이 제가 이제 인증샷을 한번 올리느라고 여기 보시면 800%가 올랐고 저는 중간에 100% 수익률인데 금액은 심의 때문에 못 올리게 되는데 꽤 많이 벌었어요. 웬만한 몇 달 월급만큼 벌었습니다. 맨날 직장인들 웬만큼 몇 달 월급만큼 벌었는데 심의 규정상 금액은 못 올리게 돼 있는데 수익률 보시면 100%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여기 12시 55분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천만 원씩 벌어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물 옵션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시면 똑같이 상승장에서 갭상승 런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붕 떠서 쭉쭉쭉쭉 올라와서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요쯤에서 수익률 100% 난 걸 인증했고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옵션을 보시게 되면 콜 옵션이 몇 배가 났냐면 최대 15배가 수익이 나는 기염을 토합니다. 여러분 아까 400%도 보셨죠? 우리는 옵션은 이론상 상한가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2배, 3배 나는 건 일상적으로 나고 20, 30% 먹는 건 너무너무 쉬운 장이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100% 이상 시세가 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우리가 100%에서 500%, 1000%까지 왔다 갔다 시세가 나는 게 옵션이에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그래서 옵션이 어렵고 선물 옵션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식은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하락장에 답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락장은 그러면 어떤가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하락장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은 어떠냐면요. 주가가 콜 옵션이 망가지면서 무너져요. 자, 보실까요? 얘는 11월 7일 날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하락을 좀 했었죠. 자, 11월 7일 날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날보다 왕창 올랐다가 전날 보합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부터 냅다 밀어가지고 오늘 같죠? 예, 오늘처럼 점심때까지 밀었다가 종가에 반등 좀 하고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장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들겠죠.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뭐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앵커님, 선물 옵션은 하락할 때 뭐 산다 그랬죠? 선물은? 네, 멍합니다. 풋옵션인가요? 네, 선물은 매도고 매도. 옵션은 풋옵션입니다. 네네네. 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일반인 입장에서 상승은 편안하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하락에 대해서는 공매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제가 이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선물은 매도, 그다음에 옵션은 풋옵션. 이 두 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짜지 않고 기습적으로 물어봐서 잠깐 멍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결과적으로 물어봐. 그래서 자 보시면 장 이렇게 빠졌는데 자,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옵션을 보세요. 그러면 얘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콜 옵션 기준점 4.24자리가 얘가 저항되면서부터 쭉 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점에서부터 10분의 1 토막 납니다. 여러분 옵션이 위험하다는 게 이것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점이 깨지면은 산다 안 산다? 안 돼. 큰일 나. 망가져. 근데 기준점이 깨지는 걸 모르고 들어가니까 손해가 나고 거꾸로 들어가는겨. 이해했습니까? 예. 그러면 얘가 깨지면 어디 들어가라고? 풋옵션. 자, 보세요. 저점 0.8부터 얼마 가냐면 4.9까지 갑니다. 5배가 넘게 폭락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지금 오늘 화요일인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다음 주에 명절 전에 이 장이 또 와요.
오케이? 제가 장담할게요. 일주일 이내 이거 또 와. 이 패턴 또 와.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풋옵션 잡고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저는 아싸 신난다 하락이다 얘기하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손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내일 여러분께 특강을 해드리겠다고. 뭐 한다고? 선물옵션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무것도 선물옵션 개념도 모르고 주문창 쓰는 법도 모르고 호가 단위도 모르고 한 틱당 얼마인지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일 여러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랑 함께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패턴 한두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얘는 9월 21일입니다. 똑같이 개파락합니다. 내일장 만약 개파락하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시장 패턴이 개파락했다가 살짝 반등하는 척하다가 한 9시 50분부터 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닥에서부터 2박 3일 만에 풋옵션이 위클리는 22배가 납니다. 기염을 토하는 장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장 막판에 반등을 시도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든 모레든 시장이 맘먹고 밀기 시작하잖아요. 반등 없을 거예요. 종일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 초토화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뭘 가지고 이렇게 봤느냐. 보시면 올라올 때 기준점 보시라니까요. 콜 3.5 기준 얘가 넘기지 못했네요. 콜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모사 풋. 자, 0.2짜리가 얼마 갔냐면 2.13 가요. 몇 배 갔어? 1000%, 10배가 납니다. 우리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다 먹지 못해. 저도 그렇게 못 견뎌요. 그거 만약에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계좌 까라 그러세요. 거의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에요. 그 저점에서 고점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10배 갈 때 여기서 이렇게 먹고 어떤 자리 털릴 수도 있고 또 다시 잡아서 요만큼 먹을 수도 있고 다시 잡아서 요만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구간에 10배 가면 두세 배는 먹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한 3배 가면 아니 못해도 그래도 50% 이상은 먹지 않을까? 100%는 먹지 않을까? 우리가 중요한 건 시세가 있는 곳에 가야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뭔가 이렇게 떡고물이 떨어질 시세가 있는 곳에 가서 수익을 내셔야 돼요. 지금 주식하셔가지고 올 봄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벌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기준점 콜과 풋 중에 언놈이 깨졌는지만 보고 깨진 놈 반대 방향 들어가라 이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자, 목표가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시황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톡방을 통해서 우리 뭐 한다고? 시장 방향 보는 방법 맨날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혼자서 잘 해석이 안 되세요. 그거 뭐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뭐 할 거냐? 이번 하락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어디서 사야 될 건지 타점들 싹 다 잡아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올려드리는 톡방에 오셔야만 여러분 할 수 있다. 왜? 다른 톡방에서 온라인 링크가 안 올라갈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톡방으로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 온라인 특강 보시면 좋겠고 꼭 보면은 강의한다고 할 때 안 오시다가 나중에 녹화 없나요? 저 바빠서 못 봤는데요. 놓쳤는데요. 꼭 뒷북 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앞북 칩시다. 미리 꼭 들어오시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이렇게 갔다가 2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질 거예요. 꽤 많이 뺄 거고 아마 3월까지는 급등락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등락 과정 안에서 주식만 가지고 거래하기 되게 어렵고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 특강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 강의를 통해서 뭐한다? 선물 옵션을 내가 충실하게 익혀가고 또 주식은 대형주 순환매가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구나를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보신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톡방 지금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락할 때도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내일 6시부터 9시까지 장자방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링크니까요.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매물 출회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오늘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와 또 반도체 주요 섹터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는 그나마 좀 반등을 하는 장세였지만 반도체는 하락 장세였고요.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대형주 ETF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